자,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왔죠? 온도를 너무 올렸나? 두 개만 내릴게요. 아, 27분. 왜? 다 썼어? 일단 엄마한테 수업 시작했으니까. 자, 빨리 봅시다. 에어컨 온도 조금 내렸어. 자, 어쨌든 여공이 이제 어떻게 해서 달래줬죠. 참아라. 참아라 하고 시아버지, 여보국의 아버지가 달랬습니다. 아들을. 자, 뒤로 넘기셔서 37쪽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 줄거리 보세요. 개월과 보국은 혼례를 올리지만 개월이 자신에게 오만하게 구는 보국의 애척, 영주를 죽인 일로 둘은 불화를 겪는다. 한편 오왕과 초왕이 반란하여 쳐들어오고 이에 천자는 조정의 모든 신하들을 모아 의논한다. 우승상 정영태가 말했다. 이 도적은 좌승상 평국을 보내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월이는요 여자인 게 들통이라고 나서 그 벼슬을 취소하진 않았어요. 벼슬을 취소하진 않았는데 그냥 집안에 있었습니다. 급히 평국을 부르십시오. 천자께서 듣고 지그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평국이 전일에는 출세하였기로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머물러 있는 여자인지라. 여자들이 머무는 곳을 규중이라고 합니다. 규중 동그라미죠. 그래서 여자들이 지은 가사를요 뭐 규중가사라고도 해요. 규중. 하프심 없습니다. 하프 빌려주면 안 돼? 연필 빌려주면 안 돼? 제가 있습니다. 빨간 색연필이 안 보여요. 내 거야. 내가 지금 썼거든? 너 펜이 필요해서 이걸로 일단 써. 이걸로 색연필이 있어요. 야, 빨리 써. 시간 없어. 네. 아니, 이거 하나밖에 없어, 선생님도. 썼어.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이거랑 두 개 같이 써. 주중에 뭐라 써요? 자, 규중에 여성이 머무르는 곳. 세무철 동아리. 기준이 어디 있어요? 야, 초등학생이야? 아니 지금 같이 읽고 있잖아.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평국이 전일에는 출산하였지만 거기 글씨체 바뀌어있는 거 위에서 밑으로 세 줄 내려오면 되지. 그렇지, 여기 있잖아. 그렇지? 찾았니 얘들아? 글씨체 바뀌어있는 그 줄부터 밑으로 세 줄 내려가. 지금은 규중에 머물러 있는 여자인지라 차마 불러낼 수 없다. 어찌 전쟁터로 보내리오 모든 신하가 말했다. 평국이 지금 규중에 있으나 이름이 조야에 있고 아직 어떻다? 장록을 거두지 않았다. 즉 아직 그 벼슬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도 원수야. 어찌 규중에 있다 하여 꺼리겠습니까? 천자가 마지못해 급히 평국을 불러냈다. 이때 평국이 규중에서 홀로 지내면서 날마다 시녀들과 함께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사관이 와서 천자가 부르는 명령을 전하자 평국이 깜짝 놀라 급히 여복을 벗고 조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천자 앞에 엎드렸다.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경이 규중의 처안으로. 경 누구야 여기서? 나. 경. 너 평국이지. 너가 지금 규중의 처안으로. 개월이가 평국이가 규중에 있던 후로 오래 보지 못하여 밤낮으로 보고 싶더니 이제 경을 보니 기쁘기 측량 없거니와 짐이 덕이 없어. 짐 누구야? 왕. 그쵸? 왕. 천자. 적으세요 얘들아. 경은 누구? 평국이. 개월이. 짐은 왕입니다. 지금 오나라 초나라 양국이 반역하여 호주 북방지방을 쳐서 항복을 받고 남관을 해치고 황성을 침범한다 하니 경은 자당 출사하와 즉 전쟁에 나가서 나라와 조정을 편안하게 지키도록 하라 왕의 명입니다. 평국이 뭐라고? 이름이에요. 그쪽 맞아. 지역 쪽 이름이야. 그러니까는 사방에서 그냥 나라에 쳐들어오는 전쟁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평국이 엎드려 아래였다. 신첩 누구야? 신첩 누구야? 평국이 엎드려서 아래였으면 신첩은 평국이겠죠. 자기 자신을 신첩이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이해됐어 얘들아? 지금 어떤 상황인지? 고무장록 높은 벼슬과 녹봉을 받자와 녹봉은 공무원 월급이야. 영화롭게 지내다가 황궁합니다. 신첩의 죄를 용서하시고 밑줄쳐. 신첩의 죄 무슨 죄?
남자로 속인 거. 남자로 속인 거. 고무장롱은 높은 벼슬과 그 높은 그 뭐냐 녹봉 월급 녹봉이 녹봉 월급. 그러니까 지금으로 만든 거는 이제 공무원 월급 같은 거. 자, 신첩해제는 남자로 속인 거 용서하시고 이처럼 살아가시니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폐하의 성은을 만분의 1이나 갖고자 합니다. 폐하는 근심치 마옵소서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전쟁에 나가요. 승리하죠. 자, 핵심적인 보겠습니다. 자, 영웅 소설이자 그리고 군담 소설. 군담 소설은 여러분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관련 소설. 전쟁 이야기라고 써서 군담 전쟁. 배경은 명나라 때라고 얘기했고, 자 주제 밑줄 쳐볼게요. 홍계월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 자 1번 밑줄 쳐. 영웅 일대기 구성이다.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이 영웅이다. 자 남장 모티프. 남장 모티프라는 건 남장을 한 소재로 소설을 진행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여러분들 거기 굵은 글씨 보이죠? 이 작품에서 남장이라는 건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처럼 행세했다는 건데, 자 이것에 의미가 있어요. 왜냐고? 두 번째 줄 보세요. 밑줄 쳐. 남장은 남성 중심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도구로서 여성 영웅 소설의 주인공들은 남장을 통해 조선조 여성의 지위와 한계를 탈피하고 남성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활약할 수 있었다. 만약에 여러분 홍계월이 여자로 그 시험을 보러 갔다 볼 수 있었겠어요? 이런 활약 할 수 없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조선 사회의 어떤 한계점이 보이기도 하죠. 여자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사회에 대한 어떤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빈칸 채워보세요. 여성 영웅인 계월. 계월은 땡땡가 누가 인정했어? 천자. 그렇죠. 천자가 능력을 인정할 만큼 뛰어난 여성 영웅이다. 자 그리고 계월과 고국과의 갈등. 계월은 천자에게 뭐를 차릴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어. 그렇죠. 원래 군대에 대한 예절이죠. 기강장로 요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사건은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화 그리고 행동. 됐죠? 자 뒤에 문제 4개 있습니다. 이거 지금 빨리 푸세요. 빨리 푸시고.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그 평국이가 아니 그 남편이 영국이 계월이의 능력을 인정하고 잘 살아요. 화해하고. 반직회가 관직생활 계속하죠. 네, 그게 봤어. 그리고 47에 28. 과거에 급제한다 시험이. 네? 이거 아주 정직해서. 여기 붙였어요. 붙였어? 아까 맞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야, 맨 뒤에 안 붙인 것 같은데? 네, 1번부터 모르겠는데요. A가 어딨어요? A가 없어요. A가 없어요. 그 그냥 기호야. A, B, C, D, E. 앞에 없어. 앞에 있던데. 앞에 있냐? 앞에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아, 대문자 A. 대문자 A에 거기 어디 있냐면 여기 두 번째 페이지. 소문자 말고 대문자 있지. 이거야. 정답을 뭘 표시하는지 모르겠어. 두 개를 표시하고 선생님 보고 맞춰보라는 얘기야 뭐야? 저 바꿨어요.
학생이네. 80점이라서. 자, 얘는 고쳤어? 안 고쳤어? 이거 고쳤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해설할게.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이거 풀었어? 지금 다 했습니다. 다 했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른 친구들 다한 사람 다 못한 사람 손 들어. 왜요? 그 문제는 어. 어때요? 두 문제? 조금만 1분만.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데 맞은 거 생긴 게 더 빠르게 그런 건 아니거든. 친구 놀리면 안 돼. 너 어디 있다 시험 칠 때 보자. 너 점수를 내가 단톡방에 올릴 거야. 내가 봤어. 알겠지? 네 번호, 네 점수를 정하게 올릴 거야. 단톡방에. 유리 됐니? 태윤이 다 됐어? 다 못한 사람. 1번. 자, 보기는 일반적인 영문 소설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윗글을 보기와 같이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5번이 왜 틀렸어? 자기 스스로 밝힌 게 아니야. 그치? 5번 들킨 거지. 1번의 정답 5번입니다. 빨리 체크하세요. 자, 2번. 말하기, 아까 그 A 있죠? 자기가 되게 아파서 못 나왔다고 좀 봐달라고 했던 그 부분. A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몇 번이야? 5번. 잘하네. 3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보기 박스와 연결해야 돼요. 여러분 3번 봐봐. 여공이 보국의 사연을 듣고 붕괴했어? 아니, 안 했지. 야, 개월이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 잘해. 라고 말했으니까 3번. 붕괴 안 했습니다. 가부장적 사고가 뿌리 깊게 박혀있지 않아. 그치? 왜? 여성이 능력이 있음을 인정했잖아. 여공은. 그치? 자, 윗글의 개월과 보기의 뮬란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뭐예요? 2번이야. 왜냐면 개월에는 이미 신분이 높아요. 그리고 뮬란도 아빠를 위해서 군대에 나간 거지. 그러니까 신분 상승의 욕구가 아니야. 4번에 2번입니다. 다 맞은 사람? 잘했습니다. 한 개 틀린 사람? 뭐야 너는? 2개 틀린 사람 끊을 거야? 3개 틀린 사람? 4개 틀린 사람? 4개까지 들었으면 선생님 주먹 나갈 뻔했어요. 2개 틀렸어? 자, 2주차 독서 보겠습니다. 독서로 넘어가세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프린트 줬잖아. 네? 니네들이 프린트를 이루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쓰게 할 겁니다. 와. 네.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잘 떠나는데요. 화났어? 네. 네, 예쁘다고 알아. 예? 자, 얘들아 근데 니네 지난주에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1주차로 돌아가. 1주차로 돌아가 봐. 너무 어려워서. 알아. 그래서 선생님이 보고서 많이 어려웠구나 싶어서 같이 하려고요. 자, 여기는 다 했죠? 너 왜 여기 체크 안 돼 있어? 바이러스 나올 때. 자, 25쪽 봐. 바이러스 25쪽 같이 봅시다. 바이러스 어려웠지? 25쪽. 직원이에요. 아니 숙제였는데 왜 안 풀었을까? 우리 친구들 도대체 체육대회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우승을 했니? 체육대회요. 우승도 못한 것들이 숙제도 안 해왔어? 기록기밖에 안 했어요. 축제. 그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맞아요. 야 그날 진짜 비가 무섭게 오더라고. 하필이면 그날 다 체육대회냐? 개주 뒤에는 선생님이 저 체육대회. 걔들이 뭐 했다고? 그래서 애들이 그날 비를 너무 쫄딱 맞아서 사과를 못 한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그날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 다음날 아파서 못 온 친구도 있고요. 아주 사연이 많더라고요. 아파졌어요. 쌤, 저 비 맞으면서 뛰었는데 저 오늘 못 올 것 같아요. 좋다 하면 안 돼요? 저도요. 후준아, 네. 너 중이병 걸렸니? 왜 그래? 멀쩡하다 갑자기 왜 그래? 왜 이래요? 우리 후준이는 늘 언제나 되게 그 기타 치는 교회 오빠 같은 그런 아닌데요. 다정한데 아닌데요. 왜 갑자기 그렇게 삐뚤어졌지? 저 원래 이래요.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는데. 내가 후준이를 되게 좋게 봤구나 그런 거야, 그죠? 좋게 봤는데 지금은 되게
귀엽다. 좋게 볼게요. 민준아 고생 째려본 거야? 자 시작할게요. 나 되게 좋게 봐. 왜요? 착하고 너무 귀엽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선생님이 하늘이를 미워하겠니? 그렇지? 아무도 안 미워해요. 아무도 안 미워해. I love you. 너는 밉다. 너는 미워. 야 농담이다. 똑바로 앉아. 미호야 너 발로 밟아버리기 전에 발 지나가서 해 밟을 거야. 똑바로 앉아. 그럼 불러줘요. 그렇죠. 풀어주라고 받는 거예요. 뭐 반지러우라고 받겠니? 그렇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프리오 25페이지 보세요. 간단하게 할게요. 질소는 식물의 단백질, DNA, 핵산 등을 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데 질소는 대기 성분의 78%를 차지하고 분자 단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토양 속에 엄청 많으니까 질소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데 되게 중요하구나. 그치? 토양에도 아주 많대요. 그러면 곡식들이 잘 자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분자 형태의 질소는 안정적이래. 식물이 그걸 사용할 수 없대. 아무튼 간에 식물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야.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밑줄쳐. 원자 두 개의 강력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질소 분자에 동그라미 수소를 첨가해서 안정적인 분자를 깨뜨릴 거래요. 자, 그래서 밑줄 쭉 쳐. 질소 분자에 수소를 첨가시켜 질소 원자 간의 결합을 끌어 질소를 이온 상태로 만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분자를 이온 상태로 만든다는 거는요.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전하를 띤 뭘로 바꾼다는 거야? 입자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야. 네. 이해됐어? 그래야 전하 간의 이동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식물이 쓰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치? 네. 자, 이처럼 밑줄 쳐. 얘들아, 수소를 첨가시켜서 이온 형태로 만들 거래. 이온, 얘들아, 그 중성 분자는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아서 안정적이라서 움직이질 않아, 전하가. 근데 플러스가 많거나 마이너스가 많으면요, 안정적인 형태가 되려고 서로 이동한단 말이야. 전하가 이동한단 말이야. 그치?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왔다 갔다 해야 뭐 세균이 들어가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밑줄 쳐. 질소 분자를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주는 게 뭐다? 질소 고정이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야? 질소 고정. 질소 고정의 정의. 그 토양 안에도 질소가 있어. 근데 너무 안정적이야. 딱 중성 상태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를 이온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교류를 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질소 고정이네. 질소는 되게 중요하구나. 그치? 두 번째.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식물들은 질소 고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가 없어? 질소 고정 효소가 없어서 이 효소를 가진 세균에 의해 질소 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주 험난하네요. 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효소가 있어야 돼. 그치? 효소? 근데 없대요. 없대. 이게 문제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다? 밑줄 쳐. 콩과식물. 얘랑 누구? 뿌리옥 세균. 얘네가 서로 공생한대. 서로 돕는다는 얘기야. 서로 돕는데. 그렇구나. 뿌리옥 세균에 의한 콩과 식물의 질소 고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 밑줄 쳐. 세균의 침입. 이게 키워드야. 두 번째, 뿌리옥 형성. 세 번째, 산소 농도 조절. 지금 다 뭐 하려고 지금 콩가식물이랑 뿌리옥 세균을 예를 든 거야? 질소 고정을 만들려고 그래. 왜? 토양 속에 있는 그 질소를 식물들이 사용해야 식물들이 영양분을 받아서 잘 자라는데 토양 속에 있는 거는요 그냥 정말 중성 상태, 분자 상태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이용할 수 없대. 그래서 수소를 첨가시켜서 이 안정적인 분자를 깨버리는 거야. 그치? 근데 질소 고정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없대. 그래서 콩가식물과 뿌리옥 세균이 어떻게 공생해서 질소 고정을 만드는지 지금 과정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게 세균이 일단 침입해야 될 거 아니야. 또 뿌리옥을 만들어. 비정상적인 세포를 만들어. 근데 또 자라나려면 산소 농도가 필요한 세균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세균도 있는데 그게 공존해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산소 농도를 조절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면 다음 문단은 얘가 나와요. 그 다음 문단은 이게, 그 다음 문단은 이게. 어떤 전개로 어떤 구조로 전개되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세균 침입부터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문단 보세요. 먼저 콩가식물은 뿌리털에서 화학 신호를 방출하여 토양에 사는 밑줄처럼 뿌리옥 세균 유인. 아, 세균을 빨리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유인된 세균은요. 밑줄처럼 뿌리옥 형성 인자 분비. 아, 어때? 뿌리털을 구부러지게 하는데. 자, 뿌리옥 세균을 유인해요. 뭐 화학물질을 분사해서 그럼 뿌리옥 세균이 와. 여기에 침투해. 자, 침투하면서 뭘 보낸다고요? 뿌리옥 형성 인자를 분비한대. 그 세균이.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 얘가 뿌리가 구부러지는 거야. 요 안에서 세균이 자란대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치? 자, 뿌리옥 세균을 유인하고 유인된 세균은 여기에 들어와서 뿌리옥 형성 인자를 분비하고 그러면 얘가 털이 구부러진대. 요 안에서 세균이 자란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서 뿌리옥 세균은 뿌리털의 구부러진 공간에서 증식하면서 자, 밑줄쳐. 뿌리털 세포의 일부를 분해해서 뿌리털 안으로 침입한다. 일단 얘를 구부러지게 해서 여기서 자라면서 요 안으로 침투하는 거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야 뭐 세포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할 거 아니에요. 세균이 뿌리털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자, 침입한다까지 갔죠. 이후 뿌리옥 세균은 감염사를 만들어 피층 세포까지. 자,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피층 세포는 더 안쪽에 있는 세포거든요. 근데 이 세균이 들어가는 통로, 감염사라는 걸 만들어서 깊숙한 피층까지 침입한대요. 뭐도 만들어? 길도, 통로도 만드는 거예요. 왜? 아니 얘네들이 침투해야 될 거 아니야. 안까지. 이해됐어? 구부러지게 만들어서 감염사를 만들어서 이 뿌리의 깊숙한, 뿌리털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는 길을 만든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일단 감염시켜. 됐니? 요거 세균 침입했어. 침입. 두 번째 보세요. 이때 피층 세포 안으로 침입한 뿌리옥 세균은 아주 깊숙한 곳까지 세균이 들어간 거야. 여기까지 들어간 거야. 자, 그 뿌리옥 세균은 밑줄 쳐. 네 번째 문단이야. 운동량이 적어지고 크기가 커진. 뭘로 바뀐대? 박테로이드로 바뀐대요. 여기 세 번째 문단이고 네 번째. 자, 박테로이드라는 세균의 형태로 변한다. 뭐가? 여기에 있었던 뿌리옥 세균이 요렇게 바뀐대요. 요렇게 바뀐대. 아, 그렇구나. 박테로이드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여 자, 밑줄 쳐. 감염된 세포 분열을 비정상적으로 촉진시킨다. 세균에 감염되면 여러분들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죠.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많아지는 거야.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일부러 감염시킨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뿌리옥 세균이 이 뿌리털의 깊숙한 피층까지 침입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뿌리옥 세균이 박테로이드로 변했다. 그러면서 뭐를? 성장 호르몬을 막 뿜어내면서 그 안에 있는 이 피층에 있는 뭐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막 많아지는 거야. 감염시킨 거야. 그치? 자, 박테로이드는 세포의 분열을 비정상적으로 촉진시킨대. 자, 그래서 밑줄 쳐. 감염된 세포가 증식하여 개수가 늘어나면서 뿌리 밖으로 공간을 확장한다. 자, 세균이 피층까지 들어가서 원래 이렇게 자라는 애들이 막 이렇게 자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크기가 막 커져버리니까 여기까지 막 삐져나가는 거지. 그렇지?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우리 피부가 이렇게 있어. 정상적인 세포는 괜찮은데 비정상적인 세포가 들어가서 세포를 크게 만들면 여기 막 홍이 나거나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막 부풀어 오르는 거야. 지금
대해서 무슨 말인지 뿌리옥 세균이 박테로이드로 바뀌어서 들어가서 정상적인 세포를 감염시켜서 크기를 크게 한다거나 개수를 많이 만들어. 그럼 정상적인 어떤 그 뿌리에서 터지는 거지.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수업하는데 네가 어렵다고 하면 맥이 끊기겠지. 그치? 자, 어쨌든 뿌리 밖으로까지 공간을 확장합니다. 자, 밑줄쳐. 감염된 세포가 증식해서 개수가 늘어나면 뿌리 밖으로까지 공간을 확장해서 혹과 같은 모양으로 비대해지는데 이를 뿌리옥이라고 한다. 아, 뿌리옥 세균이 침입했어. 그치? 구부러지게 해서 고안에서 자라면서 뿌리의 그 표피까지 들어간 거야. 피층까지 들어가서 걔네 세포를 다 감염시켰어. 박테로이드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 계속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늘어나고 커지니까 혹처럼 보이는 거야. 혹처럼. 뿌리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문제 보세요. 근데 박테로이드 속에 있는 질소 고정 효소가 밑줄 쳐. 박테로이드 속에 있는 질소 고정 효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있으면 안 돼. 박테로이드는 뭐야? 뿌리옥이 바뀐 거지. 근데 그 안에 질소 고정 효소, 얘들아 봐봐. 질소 고정 효소가 왜 나오냐면 질소 고정 효소가 있어야지만 질소 고정이 일어난다며. 얘가 중요한 거야. 근데 얘는 산소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희박해야 된대. 문제는 그거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 박테로이드가 살려면 산소가 필요한 거야. 잘 봐, 얘들아. 얘가 식물에게 필요한 질소 고정 효소를 분비하는데 얘는 산소가 있으면 안 돼. 근데 박테로이드가 없으면 저 효소를 분비할 수가 없는데 이 박테로이드는 산소가 필요한 거야. 반대의 상황이죠. 반대의 상황이야. 자, 그럴 때 어디 보세요. 따라서 박테로이드는 레그 헤모글로빈을 합성해냄으로써 밑줄쳐. 레그 헤모글로빈을 합성해냄으로써 뿌리옥 내부의 산소 농도를 조절한다. 자, 밑에서 위로 4줄 올라가 보세요. 5줄. 오른쪽 끝. 박테로이드의 내부의 산소 농도를 낮게 합니다. 여러분 잘 봐. 자, 세균 침입하는 건 이해했죠? 화학물질 보내서 뿌리옥 세균 유인해가지고 구부러지게 한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안으로 피층으로 침투하게 해서 세포를 어떻게 해서 감염시켜서 퍼지게 해.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박테로이드로 얘가 바뀌어버리는데 얘가 이 효소를 분비한대. 그치? 근데 쟤는 산소가 있으면 안 되고 얘는 산소가 있어야 돼. 얘가 레그냐? 자, 레그 헤모글로빈을 방출해. 그래서 걔가 산소를 합성하는데 쟤한테 영향이 끼치지 않을 만큼의 낮은 산소 농도를 조절하면서 둘 다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질소 고정이 복잡하죠.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문제 봐봐. 5번. 넘겨봐. 5번. 자, 뿌리옥 세균을 유인하고 뿌리옥 세균이 침투되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 뿌리옥이 형성되기 전에 감염된 피층 세포를 여기를 어떻게 해서 분열시켰지? 5번이 맞지. 자, 6번 보세요. 윗글을 바탕으로 A부터 C를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가 정답이 4번이 되더라. 자, C에서와 달리 E에서는 뿌리옥 형성 인자가 분비되겠고, 얘들아, 이미 E는 뿌리옥이 생겼잖아. 그치? 그러면 뿌리옥이 생겼으면 그 전에 뿌리옥 형성 인자가 분비돼야 되는데 E가 아니라 어디야? A에서. 그치? 얘는 이미 뿌리옥 형성 인자가 만들어지고 뿌리옥이 생긴 거니까 그 전에 만들어져야 돼. 정답 4번입니다. 어려웠네. 7번 보세요. 야, 이걸 맞춰야 돼. 5번. 7번. 이 글을 읽어보니 박테로이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아까? 산소가 필요해. 근데 질소 분자의 결합을 끊어서 이온 상태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수소. 3번. 이거는 맞아야죠. 3번. 괜찮아. 자, 빨리 할게요. 이거. 자동차. 저 이거 하고 싶지. 아니, 하나 더 있어. 네. 하나 더 있어. 야, 그리고 이건 1주 첫 거야.
밑으로 내려 다섯 번째 줄에 에어백 동그라미 쳐. 에어백. 바로 밑에. 에어백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작동할까? 밑줄 쳐. 자, 그럼 여러분 그림 안에 박스 봐봐. 일단 여러분들 에어백은요 충돌 센서가 있어. 참. 에어백은 언제 터질까야? 언제 터질까? 그럼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데 차량 앞, 좌, 우 그리고 하단 네. 충돌 센서가 있어서 부딪혔다. 그러면 거기 보세요. 그림 오른쪽으로 운전석 에어백 작동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가 정면 충돌하면서 발생한 에너지는 밑줄 쳐. 차량 앞쪽, 좌, 우, 하단에 각각 설치된 충돌 센서. 충돌 센서가 있구나. 부딪히면 충돌 센서가 있어. 그리고 운전석과 밑줄 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하단에 설치된 전자 제어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안전 센스. 얘는 좀 뒤쪽에 있네. 그치? 얘는 안전 센서는 동시에 감지된다. 충돌 센서 중 가장 보편적인 거 밑줄 치세요. 전기 기계식 충돌 센서. 자, 이 구조는 왼쪽의 그림과 같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충돌 센서 거기 올라 보여? 동그란 거? 얘는 평상시에는 고정되어 있는데 충돌이 발생하면 대구를 굴러요. 그래서 고정 접점이라는 거 그림에서 보이니? 네. 거기를 건드려요. 그치? 건드리면 이로 인해 롤러에 부착된 회전 접점이 자 밑줄 쳐. 고정 접점과 접촉해서 전류가 흐르고 전자 제어 장치로 전기 신호를 보낸다. 확 부딪혔다. 충돌 센서가 움직여. 롤러가 삑 움직이면 전기 신호를 어디한테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전기 신호. 어디로 보내? 안전 센서가 있는 전자 제어 장치로 보내.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근데 얘들아 살짝만 부딪혔다고 에어백이 다 터지면은요 운전자가 다쳐요. 그치? 충돌 센서가 부딪혔다고 얘가만 작동했다고 에어백은 터지지 않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주 강한 충격일 때만 에어백이 터진단 말이야. 살짝 접촉사고 났는데 에어백 터지면 그 에어백 때문에 더 다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같이 움직여줘야 에어백이 터진다는 얘기지. 자, 거기 보세요. 이때 기억 위에 두 개의 충돌 센서 중 한 개만 작동해도 전기 신호를 보낼 수 있지만 이것으로 전자 제어 장치가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고? 안전 센서도 전기 신호를 보내야 전자 제어 장치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에어백이 터지려면 일단 충돌 센서와 안전 센서가 둘 다 터져야 되는구나. 근데 가벼운 충돌로는 안전 센서가 터지지 않는구나. 다음 문단. 안전 센서는 구조 및 작동 원리가 충돌 센서와 동일하나 자동차 앞부분을 기준으로 충돌 센서보다 더 뒤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센서가 받는 충격의 강도가 자 밑줄 쳐. 충돌 센서가 받는 충격의 강도보다 더 커야 전자 제어 장치에 전기 신호를 보낸다. 그럼 여러분 잘 봐. 충돌 센서에도 전기 신호가 왔고 안전 센서에도 전기 신호가 왔어. 그럼 엄청난 큰 충격이죠. 그럼 이럴 때는 에어백이 터져줘야 돼. 그 과정이야. 마지막 문단 봐. 얘만 터질 때는 전기가 흐를 때는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전류가 왔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에어백이 터진다. 그 과정을 지금 보자는 얘기야. 자, 점화 장치로 신호를 보낸대. 마지막 문단 봐. 점화 장치는 밑줄 쳐. 일종의 화약과 같은 점화제와 이를 폭발시키기 위한 필라멘트로 구성. 전자제어 장치로부터 전달된 신호가 점화장치의 필라멘트를 가열시켜 점화제가 폭발, 화염이 발생한다. 이처럼 밑줄 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화염이 가스 발생제로 전달. 이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주머니 안에 가스가 가득 차서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얘기야.
자, 넘기세요. 괜찮니 얘들아? 괜찮아? 안 괜찮니? 자, 8번. 안전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뭐니? 안전 센서. 2번이네. 에어백이 작동되는 조건을 한정한 거야. 왜? 충돌 센서로 에어백이 터진다. 그럼 운전자가 더 다쳐. 그래서 안전 센서까지 전류가 흘러야. 그쵸? 그래야지만 에어백이 터지는 조건이야. 이해됐지? 8번 아니고 9번. 적절하지 않은 거. 얘들아 이거 3번이 왜 틀리냐면 A. 충돌 센서가 단독으로 작동될 때 충격의 강도보다 A와 C가 동시에 작동될 때 받는 충격의 강도가 더 크죠. 그래야 에어백이 터지죠. 3번입니다. 체크하세요 얼른. 자, A 과정에서 롤러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 그랬어. 그럼 전기 에너지. 그리고 B 과정에서는요. 점화장치 작동에 필라멘트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다 그랬잖아. 가스가 발생한다고. 1번입니다. 자, 그리고 11번 이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잘했거든요. 11번 보세요.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적절한 게 뭐냐 그랬는데 11번 보세요. 동양 철학에서의 도. 지금 누구 나오냐? 사상가. 공자, 노자, 한비자 쭉 나오죠. 정답 3번입니다. 자, 공자와 노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보라고 했는데 2번 보세요. 공자와 달리 노자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노자는요. 있는 그대로 만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뭐다? 도가 만물을 생성하는 그런이기 때문에 그냥 도라. 인위적인 걸 싫어해요. 근데 공자는요. 교육하라고 하잖아. 그치? 12번에 2번. 자, 13번. 공자와 한비자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고 그랬는데 한비자는 여러분들 법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이죠. 그치? 근데 공자는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선하다. 그냥 두면 선한 길로 간다라고 주장한 사람이란 말이야.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공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우리를 깨우치고 있으니 다른 선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여러분 근데 공자는 여러분들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형벌보다는 감화를. 즉 무슨 말이냐?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형벌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강도가 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거야. 정답 3번입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